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아왔던 12.12 5.18 사건 구형 공판이 오늘 오전에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1차 공판이 시작돼서 오늘 27차 구형 공판까지 5개월여,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47일 동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롯해서 16명의 12.12 5.18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곁가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올림픽과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직 당시에 올림픽이 유치됐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올림픽을 치른 대통령입니다만 오늘 올림픽이 끝나는 날 두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오늘 논고문을 통해서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 군인들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했습니다. 병력을 무단으로 동원해서 지휘계통을 와해시킨 군 체계의 하극상 사건으로 12.12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네, 5.17에서 5.18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검찰은 정권 장악을 위해서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정치인을 연행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함으로써 시민을 살상한 내란이자 군사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에 모였던 사람들이 11.6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정 총장 연행을 11.6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사전 모의를 했다. 또 계엄하에서 지휘 지역을 이탈해서 무단 이탈해서 반란군 지휘부를 구성했다. 이렇기 때문에 명백한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12.12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 아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재가를 강요했다.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군 통수 개통을 전복한 반란으로 군사 반란, 군 형법상 군사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18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사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또 하나 국회 해산이라든지 비상기구 설치, 국보위를 지칭합니다. 이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서 다른 국정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란이다 하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네, 검찰은 이 일련의 행위들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합법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검찰의 반박입니다. 이어서 검찰은 오늘 논고문을 통해서 합법성을 가장한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7 계엄 조치의 확대를 합법성을 가장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삼김씨를 비롯한 정치인, 재야 인사를 무단으로 연행을 해서 구속을 시키거나 가택연금을 시킨 사건입니다. 국가 김국권을 남용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조치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광주 진압은 내란 목적 살인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는 죄목들로 이번 피고인들을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군 통수 체계를 무너뜨리고 민주 열망을 짓밟은 국민 여론을 짓밟은 그러한 범죄 행위, 다수 시민을 살상한 살인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엄벌에 처해야 할 마지막 이유로는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죠.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부연 설명하면 피고인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 조작하는 반역사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오늘 논고문을 통해서 이 같은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정치 자금의 정당성,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 참작의 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구형을 받게 될 피고인들의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먼저 전두환 피고인입니다.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 혐의가 내란, 반란, 수괴,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하나 2,259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거둬들였다. 또 하나 검찰이 들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1,4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검찰은 논고문에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형 구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이어서 노태우 피고인입니다. 내란 반란 행위를 주도적으로 주도했고 참여했다라는 점, 6번 측을 반란군으로 주장을 해서 역모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뇌물을 통치 자금으로 강변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서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유학성 황영시 차규원 피고인입니다. 이들은 12.12 당시 반란군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또 하나 전두환 피고인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 총장 연행을 사후 재가해달라고 집단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50이나 60 때 감사원장이나 교통부 장관 등 개인적으로 영화를 누렸다는 점도 검찰의 구형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의 전혀 없다고 논고문에 기재해놨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황영시 피고인의 경우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헬기 기총 소사까지 그 지시했다라는 그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이학봉 허삼수 화합병 이른바 보안사 3인방입니다. 12.12 사건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위반한 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해산, 삼김씨를 비롯한 정치인 연행, 공직자 숙정, 언론인 수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실무를 일선에서 수행한 이른바 컨넬그룹, 대령 그룹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그동안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뉘우침이 없다는 점도 오늘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이유입니다. 네, 다음은 장세동, 박준병, 최서창 피고인입니다. 이들 3명은 12.12에만 관련된 피고인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장세동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30경비단을 당시 경복궁 모임이라고 세칭 불리는 그 반란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고 또 이들 역시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또 하나 최서창 피고인의 경우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들 3명 역시 50, 60을 거치면서 상당한 고위직을 거쳤다 하는 점도 구형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받는 과정에서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렇게 검찰은 논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입니다. 장태환 당시 특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신윤희 피고인의 경우에 박종규 피고인은 김호랑 소령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윤희 박종규 두 피고인 직속 상관을 체포하거나 살해한 혐의. 검찰은 구차한 변명을 이들이 털어놓고 있다는 점도 오늘 구형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입니다. 이들의 경우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등 주요한 회의와 일정을 주재를 했고 또 하나 이희성 피고인의 경우 주목해야 될 게 자위권 발동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희성 피고인과 전두환 피고인은 광주 학살의 공범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두 사람의 경우도 중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이들은 물론 지휘 개선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죠. 따라서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 있고 오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 오늘 그렇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피고인 광주 진압 작전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자격이었습니다. 뇌물 300억 원을 알선했다 해서 뇌물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양화학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300억 원의 뇌물을 알선 방조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00억 원을 알선해줬습니다. 네네, 그 같은 뇌물 방조 혐의도 받고 있고 이번 공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그 증인 신문에 나서는 등 상당히 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인물입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과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법과 정의를 기대하지 못한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이종표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재판부가 추상 같은 심판을 내려달라 하는 게 검찰의 오늘 농고문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법정이 국민 모두와 후손들에게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의와 진실의 법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검찰은 농고문 말미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정된 구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두환 피고인은 구형량 사형입니다. 노태우 피고인 구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황영시 피고인과 정호영 피고인 무기징역입니다. 이희성 피고인과 주영복 피고인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은 징역 15년입니다. 허삼수 피고인, 허화평 피고인, 이확봉 피고인, 이른바 보안사 3인방입니다. 구형량 15년. 유학성 피고인, 차규헌 피고인, 징역 15년입니다. 다음 최세창 피고인이 징역 15년이 구형됐고 장세동 피고인이 12년, 박준병 피고인이 10년, 그리고 신윤희 피고인과 박종규 피고인 모두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예,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역시 노태우 씨, 전두환 씨 경우에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예상이 되었었습니다만 노태우 피고인일 경우에 과연 사형이 구형되겠느냐 아니면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아왔습니다만 결론은 구형량은 노태우 피고인의 경우에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자, 검사석 앞이죠? 네네. 문영호 검사의 네, 모습이 문영호 화면 바로 앞에 부장 보이고 검사. 있고요. 중소 화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영호 부장 자, 검사. 전두환 피고인이 네.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는 피고인 입구 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장이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하는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호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예, 노태우 피고인이 입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군요. 네, 저 앞에 3명이 앉습니다. 자,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는 모습 잠깐 보였고요. 네, 정면에서 카메라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노태우 피고인. 유학성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차규현 피고인이 뒤로 들어옵니다. 네. 앞줄에 3명, 두 번째 줄에 3명,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10명이 맨 뒷줄에 앉습니다. 이렇게 3줄로 피고인들이 앉게 됩니다. 네, 전두환 피고인도 법정 내에서는 상당히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군요. 네. 상당히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피고인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이렇게 법정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을 평소 법정에서의 두 사람 표정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방청석을 향해서 한번 보고 재판부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고 서 있다가 서 있는 등 상당히 여유 있고 비교적 그랬었는데 오늘은 카메라 기자들을 의식한 탓인지 상당히 굳어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애초 예상했던 대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노태우 피고인으로 가겠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기징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양형 이유로 볼 때도 무기징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세적인 그런 그 판단이었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만은 전혀 예상 외로 지금 유기징역으로 떨어졌습니다. 22년 6개월로 노태우 피고인은 선고량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씩 변동 상황이 있으니까 유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성 피고인이 8년, 구형량은 15년이었고요. 황영시 피고인이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규현 피고인은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형량이고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선고량이다. 즉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선고량입니다. 박준병 피고인은 징역 10년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15년에서 8년으로 선고량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준비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세동 피고인은 구형량이 12년이었습니다만은 선고량은 7년이 됐습니다. 허화평 피고인은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가 선고량 오늘 10년으로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허삼수 피고인 역시 허화평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 구형에서 선고량은 최종적으로 10년이 됐습니다. 이학봉 피고인 구형량 15년에서 10년으로 떨어져서 선고량이 나왔습니다. 신윤희 피고인과 박종규 피고인, 신윤희 피고인과 박종규 피고인은 지금 박종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 요전 화면에서 나왔고요. 신윤희 피고인과 박종규 피고인이 이번 형량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무죄인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희성 피고인은 구형량 징역 15년에서 선고량은 8년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영복 피고인 구형량 15년에서 오늘 선고량은 7년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피고인은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지금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어서 12시 15분이 넘었습니다만 오늘 1심 선고량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월여간에 걸친 재판 과정을 모두 끝내고 오늘 일단 1심 선고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1심에서 사형 선고됐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법률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피고인 역시 1심에서 22년 6월 유기징역으로선 가장 최장기간이었던 2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만은 역시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황영시 피고인 1심에서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영시 피고인은 1심에서 내란 목적 살인은 무죄가 됐습니다만 2심 즉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법률 감경에 의해서 항소심에서 8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자, 정호영 피고인의 형량이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 10년이 선고됐습니다만은 항소심 오늘 7년으로 3년이 떨어졌습니다. 허삼수 피고인 역시 1심에서 8년 그러나 오늘 항소심에서는 6년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피고인들의 형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화평 피고인은 10년에서 8년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네, 이학봉 피고인의 형량도 1심에서 10년이었습니다만은 2년이 깎여서 8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유학성 피고인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1심에서 8년이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6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박준병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최세창 피고인 1심에서 8년이었습니다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깎였습니다. 장세동 피고인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차규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경감이 됐습니다. 다음 이희성 피고인은 1년이 줄었습니다. 1심에서 8년 그러나 항소심 오늘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영복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이 같습니다. 7년으로 감경된 형량이 없습니다. 박종규 피고인 1심에서 4년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3년 6월로 6개월이 감경이 됐습니다. 신윤희 피고인 당시 수경사 헌병부단장이었습니다. 1심 4년에서 항소심 3년 6월로 6개월이 역시 감경이 됐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내란과 반란 수괴, 뇌물수수 등 모두 10여 가지 죄목으로 구속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무기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확정 형량이 이 형량과 똑같아졌습니다.
다음 노태우 피고인 내란과 반란, 중요임무 종사, 뇌물 등 혐의입니다. 항소심에서 17년,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확정 형량이 됐습니다. 네, 다음 황영시 피고인입니다. 내란 반란 중요임무 종사인데요. 항소심에서 8년 선고받았고 역시 원심 확정됐습니다. 네, 정호영 피고인 내란 반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뇌물 방조죄인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상고심에서도 원심 확정됐습니다. 네, 이희성 피고인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죠.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였고 항소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네, 주영복 피고인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판결 그대로입니다. 네, 허화평 피고인 내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역시 징역 8년 그대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확정됐습니다. 다음 허삼수 피고인입니다. 이른바 보안사 3인반 중에 한 사람이죠. 내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학봉 피고인입니다. 내란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보안사 3인방들은 모두 제목이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대법원 최종 판결도 징역 8년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네, 다음 유학성 피고인. 네, 사망했죠. 유학성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내란과 반란 모의 참여 등의 죄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차규원 피고인입니다. 내란과 반란 모의 참여 등의 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징역 3년 6월입니다. 네, 최세창 피고인입니다.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당시 공소에 단정했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역시 대법원에서도 징역 5년 그대로 원심 확정됐습니다. 네, 장세동 피고인 반란 중요 임무 종사죄입니다.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을 반란 수뇌부의 회합 장소로 제공한 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그대로입니다. 박준병 피고인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준병 피고인 그대로 원심 확정됐습니다. 경복궁 모임에 참여한 것이 그 모임의 성격이 반란을 모의하는 것인지 모르고 갔다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신윤희 피고인 반란 중요 임무 종사죄 징역 3년 6월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네, 박종교 피고인 역시 신윤희 피고인과 같은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됐습니다.